음. 자, 빨리 하고 여러분 결산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6번은 원래 문제 바꿨어야 되는데 양이 좀 가장 어렵게 된 게 이 문제니까 옛날 문제긴 합니다. 자, 뭐냐면 지금 문제가요. 본사 영업부에 4대 보험하고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여기 우리 여기 있는 어디였냐? 국민연금부터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하죠, 여러분. 4대 보험 이거. 자, 여기 사회보험 물론 정확한 것은 네, 사회보험. 그럼 여러분 사회보험은 이거는 전부 다 종업원만 내요? 여러분들이 근로자면. 아니죠. 그죠? 뭐냐면 직원 50%. 그죠? 임직원 50%, 회사 50% 내잖아요. 이거 좀 달리 할게요. 회사 50%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대 보험은 지금 물론 산재보험이야 산업재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농담식으로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뭐 농담식으로 우리가 산업재해보험이다라는 건 그 회사 일하다 다쳤을 때 대비해서 내는 거고 저희 학원에 기초반이라고 이거 기초반 이렇게 하면 좀 어르신들 비하는 것 같은데 기초반이라서 컴퓨터 이렇게 다루는 거 하는데 마우스를 바깥으로 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마우스 바깥 비하 발언 아닌데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진짜 왜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하나 둘 했더니 안 뜬다고 하나 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해가지고 들으면 재밌어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한테 왜 장난식으로 그럼 선생님 기초반 하시는 분 산재 처리해야 되지 않냐고 네 죄송해요 이게 장난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산재는 여러분들 회사 일을 하다가 다치는데 내가 반대로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회사가 다 내지만 그럼 결론부터 생각하죠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돈 나가는 건 비용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그죠? 어디 갔지? 물론 저도 이러니까 죄송해요 그분들도 그걸 원치 않았을 건데 이런 게 그냥 죄인 같냐 회사 입장에서는 듣다 보면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선생님 다 알려주거든요 예전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저 너무 터진 기억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게요 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거는 뭐예요? 직원 거는 아까로 따지면 4대 보험료 징수할 때 원천인 예수금 처리했던 거잖아요. 그럼 예수금 처리했던 걸 납부하는 건 이건 부채가 감수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얘는 예수금이 감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우리가 종업원 4대 보험료 뜯을 때 예수금 처리하잖아요. 그걸 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여기 종업원 부담분은 예수금이 감수하는 거고 이 회사 부담분만 요게 비용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금 문제에서. 그렇죠? 그냥 종업원 부담분, 회사 부담분만 던져주고 이렇게 표로 갖다 냈다라고 26만 원 갖다 낸 거잖아요. 그럼 18만 원은 뭐예요? 전부 다 아까 종업원한테 급여 같은 거 줬었을 때 뗐던 예수금 처리했던 18만 원을 낸 거니까 얘는 예수금이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 부담분 요 8만 원만 비용인 겁니다. 8만 원만. 근데 여기 계정 과목은 그럼 8만 원에 대한 계정 과목을 준 거죠. 그죠? 그것만 건보료 이거 줬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800번대 계정 과목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부니까. 그래서 5월 10일 날 사변에 직업부담분은 예수금 처리한 걸 갖다 낸 거니까 예수금 감소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라고 돼 있죠? 3만 원.
그 다음에 장기 요양하고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은 복리후생비니까 4만원.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보험료라고 해서 10만원. 합쳐서 26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 표를 안 줘요. 그냥 말로 던져주지. 쉽게 낼 겁니다, 아마. 그 시험에서는 자고로 최근에는 어떻게 내냐면 회사 부담부는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죠? 그런 언급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시라는, 그죠? 그 실제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내용만 보고도 분개할 줄 아셔야 되니까. 자, 됐고요. 이제는 17번 할게요. 사채입니다. 자, 사채는 최근에 좀 분개를 출제를 하더라고요. 뭐 어렵진 않은, 아이고, 이걸 왜 했지? 자, 사채는요, 우리가 다시 가보면, 아이고, 여기로 왜 왔냐. 121페이지 일단 가볼게요. 자,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사채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채를 발행하면 돈을 빌리는 거니까 부채가 늘죠. 그죠? 근데 사채는 우리 무조건 액면가액 쓰는 놈이 딱 두 놈이 있어요. 그죠? 사채랑 자본금이 두 놈. 암기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발행이 됐든 대변의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액면가를 적어요. 무조건. 그래서 어떠한 발행이든 사채의 금액은 안 변합니다. 액면 금액이니까. 이것도 말 조심하시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사채 발행일 때고요. 근데 다시 122페이지에 사채 발행비 있죠. 그냥 사채 발행비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채 발행하면서 쓴 거. 사채 발행하면서 쓴 거. 사채 발행 시 쓴 거. 쓴 거를 사채 발행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공시 낼 때 법에 따라서 맞게 공시하려면 법무사분한테 수수료 갖다 내야 되거든요. 그죠? 맞죠? 그리고 옛날에는 인수해야 되는 거고, 사채를. 인수해야 되니까, 여러 비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돼 있지,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채 발행하는 건 자금 딸리는 애들이 많이 하는 거지, 삼성전자는 사채 발행한 지 꽤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돈 빌리기 위해서 썼으니 빌린 금액에서 까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요거. 오케이? 자, 그러면. 액면가액이 아닙니다. 발행가액이에요. 그러면 얘만 놓고 보면은요. 그럼 이거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 제가 지금 밑줄 친 게, 예, 여기 사채 발행비지 수수료 비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이게 사채 발행비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라라고 되면 지금 120만 원이 발행가액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차감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결론은 90만 원에 발행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액면 금액은 지금 얼마짜리 사채냐면 100만 원짜리 사채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90만 원에 발행했죠. 발행했으니까 오히려 할인 발행된 거예요. 할인 발행됐을 때 우리 개정 과목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아니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적어라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사채든 주식이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채 발행비랑 신주 발행비가 있으면 꼭 최종적으로 어떤 발행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자, 그럼 분개해보기 대신에 얘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는 건 우리가 얼마에 발행된 효과나를 보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고 120은 그렇죠. 현금으로 나간 건 30이니까 계정 과목은 달리 써야 돼요. 자, 5월 3일 날. 일단 사채라는 부채는 무조건 액면가 적습니다. 천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120 들어왔고요. 나간 건 현금이에요. 이렇다고 해서 90만 원에 발행된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붕괴만 들어오고 나간 게 다르니까 달리 끄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할인 발행된 건 어차피 변함이 없으니까 차변에는 사채 할증이 아니라 할인 발행 차금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발행이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채 발행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할증 발행인데 사채 발행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할인 발행되는 거죠. 자, 그다음 19번. 잠시만요. 물 좀. 어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퇴직금 줬죠. 그죠? 근데 배우셨지만 우리가 퇴직금을 줄 때 비용 처리예요? 미리 비용 처리예요? 미리 비용이에요. 그렇죠? 회계는 주주한테 정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업원이 10년 동안 근무하면 10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관련된 비용인 퇴직급여를 10년 동안 대응시켜야 되니까 미리미리 기말마다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퇴직금 줄 때 또 비용하면 비용이 두 번 잡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까버리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물론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충분하다라고 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400만 원 다 까세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근데 지급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어렵게 내면 또 지급하면서 세금 떼는 거 있거든요. 세금 떼는 거잖아요. 퇴직소득세는 우리가 퇴직과 관련된 세금? 내가 지급자 입장이니까 20만 원은 김철수라는 삼자에게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금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5월 7일 날 사변의 퇴충을 400 깝니다. 나머지가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20만 원 증가하고요. 네, 이렇게 처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0번, 21번 별표. 우리 시험에서 그 확정 기여형하고 확정 급여형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DB형, DC형. 그렇죠? 이거 출제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오래되신 분들은 까먹어가지고 외우시긴 했었을 거예요. 회계 1급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아니면 퇴직급여 쓴다고. 근데 어떨 때 쓰는지를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우리 분계는 회사 입장에서의 분계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의 분계지만 근데 용어 자체는 직원 입장에서 임직원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임직원들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라는 거, 퇴직금. 그럼 임직원이 여기 기여형.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임직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라는 건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확정 연금 있죠. 확정연금 우리가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맡기면 운영하잖아요.
운용하면 우리가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운용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운용 수익과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계좌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직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라는 건 누구 계좌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저 임직원 계좌가 왔다 갔다 하니까 기여한 금액이 왔다 갔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임직원 퇴직연금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요. 반면에 21번에 있는 여기 급여형 있죠? DB형. 요거. 요 DB형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씨, 주변 잘안 쳐지냐. 얘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확정된 퇴직급여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임직원 입장에서 정해진 퇴직금을 받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임직원이 정해진 퇴직금 받아가요. 임직원이 정해진 퇴직금을 받아간다라는 건 누구 계좌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회사 계좌가 움직이는 거죠. 임직원 계좌가 움직이면 임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회사의 퇴직금 계좌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좀 이거 이렇게 복사 아닌데? 이거는 임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가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추리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기여형이면 임직원 퇴직연금 계좌가 변한다라는 건 누구 계좌에 쏜 거예요? 임직원 계좌에 쏜 거예요. 쐈으니까 퇴직금을 준 거예요, 준 거. 맞죠? 물론 임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못 찾아가는 거지만 그럼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준 거니까 얘는 비용이 그냥 비용처럼 하면 돼요. 비용이니까 얘가 퇴직급여가 되는 거야. 기여형이. 얘가 퇴직급여가 되는 거고. 근데 아래는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를 뭐라고 해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자산이다라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 잡고 잘 외우세요. 진짜 이렇게 틀 잡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냥 계정 거만 딸랑딸랑 외우시면 기여형이면 뭐 급여형이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 만에 까먹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일단 2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부 직원이니까 공장이죠. 그럼 500번 때 퇴직급여 잡으라는 뜻이고요. 5월 8일자. 자변에 500번 때 퇴직급여 150. 대변에 현금 1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되셔요? 이렇게? 예. 자, 반면에 5월 9일자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자산에 이자가 들어왔다, 운용 수익 발생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운용 수익 발생하면 회사의 연금 계좌가 늘 거예요. 30만 원이 동의되세요? 그래서 5월 9일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우리가 30만 원이 늡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기관이 굴려서 들어오는 건 이자 성격이니까 이자 수익 잡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연금을 찾더니 여긴 없네. 혹시라도 여기에서 뭐 퇴직연금 운용 수익 이렇게 뜨시면 그거 처리해도 문제에서 정답을 인정해줘요. 그렇죠? 뭐 지금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없으니까 이자 수익 잡으셔야 되는 거고. 원칙은 이자 수익입니다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이렇게 낸 적이 있거든요. 그 회사가 그러면 금융기관이 잘 굴리면 그냥 다 내버려 둘까요? 회사 통장에 꽂히게? 아니지, 수수료 떼고 잡겠지.
했죠. 그래서 만약에 뭐 계산하기 쉽게 만약에 수수료가 10%래 10%? 그럼 수수료가 10%라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자 수익은 30만 원, 수익 총액으로 보게 되니까 총 30만 원이 발생했지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는 수수료가 뗀 금액이 들어오는 거니까 27만 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수수료 비용 잡으시면 되겠지. 그렇죠? 그게 뭐 본사면 800원 되고 공장이면 500원 돼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그렇게 낼 수 있으니까 좀 조심. 아니군요. 무슨 소리가 있네. 자, 그 다음 22번도 별표. 자고로, 그, 뒤쪽이 좀 자산보다 오히려 자산 말고 다른 곳이 또 별표가 많아요. 실제로 많이 나오는 애들. 자, 뭐냐면, 그, 여러분들 대비하실 게, 그, 우리 외환회계 있죠. 아이고, 요거를. 우리 외환회계 있잖아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정 과목을 좀 잘 외워주세요. 자, 우리가 단기 중에는 외환 거래가 발생하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익이나 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외환 차손 또는 외환 차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결산이죠. 그럼 결산 시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외화 채권이나 채무를 네, 기말의 환율을 평가하는 작업이에요. 평가. 평가하는 걸 외환회계에서는 우리 환산한다라고 환산이 평가예요. 환산. 그래서 이때는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이익 이렇게 잡아요. 일단 계정과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환산이 평가예요. 평가는 기말에 말하는 거잖아요. 자, 단기 중에는 채권 회수하거나 채무 갚는 거고, 그럼 차익이나 차손이 발생하는 거고. 자, 그래서 계정 관계 조심하시고, 지금 5월 11일이니까 차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시험에 어렵게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전기, 이렇게 그지같이 출제하죠. 전기의 원재료를 수입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1달러당 1,200원, 이것까지 줄 때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여러분 낚으려고. 근데 잘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전년도에 원재료를 수입할 때는 달러당 1,200원이었어요. 근데 전년도 말에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면 당연히 전년도 말에 평가를 이미 잘했겠죠. 그러면 전년도 말에 외상매입금은 달러당 1,100원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전년도 과거에 내가 외화채권 채무가 있고 그때 당시에 환율은 낚시예요. 낚시 무슨 말이냐면 아니 여러분들 뭐냐 우리가 지금 분계로 놓고 보면 우리가 5월 11일자 분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상환을 할 때 보통예금에서 상환했잖아요. 그죠? 보통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 50만 달러를 5월 11일자 환율인 달러당 1,000원이니까 1,000원. 맞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외상매입금을 줄여야 되는데 외상매입금은 장부에 환율이 얼마로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장부에 전년도 말 환율로 기록돼 있다 할 거예요. 전년도 말에 1,100원 평가를 한 금액으로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전년도 말에 내가 수입할 때 환율을 낚시라고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 전년도 말 환율로 평가했으면 해당 외화 채권이나 채무는 전년도 말에 환율로 기록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낚시다. 1,200원은 만약에 문제 만든다면 그렇게도 내고요. 실제 시험에서 어렵게 내면.
얘는 50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1,100원이 의미가 있지, 전년도 수입은 할 때 하긴 의미 없어요. 그렇죠. 낚으려고 하는 거야, 낚으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갚을 당시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에요. 근데 채무는 1,100원짜리야. 그럼 1,100원짜리 채무를 갚으려고 1,000원을 준대. 이득, 손해. 다시 1,100원짜리 갚기 위해서 1,000원을 준대. 이득이지, 이득. 부채는 환율이 갚는 건 환율이 떨어지면 이득이고. 맞죠? 받는 건, 채권은, 받을 건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인 거고. 그죠? 그래서 얘는 외환 차익이 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정에 놀아나시면 감정이 여기 외환 차익인지, 차손인지, 손실인지, 이익인지는 감정에 치우치시면 돼요. 얘만은. 원래 감정에 따른 회계는 안 되지만, 그죠? 자, 그래서 얘를 해보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채무니까 거래 저것이고, 그럼 금액은 얘 계산기 두드리시면 5억 5천일 거예요. 그죠? 계산기 두드리시면 5억 5천인데, 갚을 당시는 5억이 나가잖아요. 그죠? 부채는 갚는 금액이 적을수록 이득이에요. 그죠? 5억 5천짜리 채무를 지금 갚는데, 갚는 건, 아이고, 50만 원이야? 갚는 건 5억만 나가거든. 5천만 원만큼 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기 중이니까 외환 차익이라는 수익 대변에. 예. 되셨죠? 요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서 요거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3, 24, 25 남았네요. 23, 24은 별표입니다.